할 내용은 그레이박스 퍼징, 그리고 퍼징 중에서도 그레이박스 퍼징이라는 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실제 값으로 실행시키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퍼징이라는 게 있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을 자동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졸업하고 회사 가면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테스트 케이스 굉장히 테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테스팅을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뭐 유닛 테스트건 리그레션 테스트건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리그레션 테스트다 그러면은 리그레션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버전업이 되면서 옛날에 성립하던 성질이 나중에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버전 K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둡니다. 어떤 입력이 I1에 대해서 아웃풋 1이 나오더라. 입력 I2에 대해서는 아웃풋 2가 나오더라. 이거를 n개를 만들어 놓고요. 얘가 버전이 K+1이 됐을 때 이게 다 성립하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레그레션 테스트 스윗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거를 이제 누가 만들 거냐, 예를 들어 이걸 사람이 다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쯤 될까요? 이 프랙티스. 실제 시리어스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개발할 때 테스트 케이스 몇 개쯤 될 거예요? 100개쯤 되려나? 몇 개? 200개? 몇만 개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몇만 개 되는 경우도 해요. 특히 프로그램이 커렉트니스가 중요할수록 그렇겠죠. 그런 거를 이 매뉴얼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토매틱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퍼징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볼 이제 심볼릭 엑스큐션이 이 테스트 자동화 기술 중에 대표적인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퍼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 크게 지난 시간에 퍼징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블랙박스, 그레이박스, 화이트박스. 화이트박스는 뒤에서 우리 렉처 3에서 볼 홈콜릭 테스팅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주로 그레이박스 퍼징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세팅을 좀 해보면, 이제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P라고 할게요. 보통 뭐 프로그램 언더 테스트 PUT라고 부릅니다. 대상 테스트할 프로그램 P라고 하겠습니다. 자, 퍼징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어야죠. 프로그램 엑스큐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프로그램의 시멘틱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멘틱스, 엑스큐션 뭐 비슷한 말인데, 프로그램의 시멘틱스를 뜻하는 기호를 보통 이런 기호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 수업 들어갔거나 익숙하겠지만, P의 시멘틱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모델링할 거냐면, 입력으로 어떤 스트링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알파벳 시그마가 있을 때 인풋 캐릭터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아스키 코드다. 아스키 코드의 스트링을 입력으로 받는 프로그램이다. 뭐 그러면은 이 시그마가 아스키 코드예요. 혹은 영문 알파벳. 자, 그래서 시그마 스타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그냥 R이라고 모든 가능한 아웃풋 집합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스트링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종의 함수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실행을.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테스팅, 퍼징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저런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을 가정할 거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테스팅할 때는 항상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테스트 오라클, 줄여서 그냥 오라클. 오라클은 입력이랑 출력을 보고, 예를 들어 어떤 입력 i에 대해서 내가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아웃풋 5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 건지 제대로 실행 안 된 건지, 그러니까 버그가 발생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판단해 주는 애예요. 여기서 바텀 표시는 버그가 발생했다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이 나오면 다른 아웃풋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게 나왔다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오라클이에요. 탑은 제대로 실행됐다는 거. expected 아웃컴이 나왔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퍼징할 때는 크래시 오라클을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크래시 오라클. 그냥 프로그램 실행시켜가지고 크래시가 나요. 그러면은 누가 알려줄 필요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죠, definitely. 그런 뻔한 오라클을 크래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일부만 보는 거고,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안 나도 이게 잘못된 비헤이비어 테스트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기능상의 오류를 잡고 싶다, 퍼징으로. 그럴 때 예를 들어 1 더하기 기능상의 오류, 예를 들어 프로그램 P를 실행해 1이 들어가면 뭐 3이 나와야 되는데 1을 넣었더니 4가 나온다. 이런 게 이제 기능상의 오류죠. 근데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와야 커렉트하다는 걸 누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오라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프로그램 테스팅에서 이 오라클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만들 것인가,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것까지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는 뭔가 이 오라클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도 그냥 크래시 오라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뭐 이런 걸 쓸 때도 있어요.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의 오류를 찾고 싶다. 뭐 해봅시다. 예를 들어 파이썬 컴파일러의 오류를 찾고 싶다. 그럼 파이썬 컴파일러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P1을 줬을 때 아웃풋이 1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을 하려면 한 가지 손쉬운 방법은 파이썬 컴파일러 임플리멘테이션이 이 세상에 한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파이썬 컴파일러를 가지고 이 P1을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오라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특별히 디퍼런셜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디퍼런셜 두 개 비교해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지 다른 값이 나오는지를 보겠다. 아무튼 오라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랜덤 퍼징, 뭐 간단해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랜덤 퍼징, 프로그램 P를 받아가지고 어떤 주어진 버짓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우리 입력이 입력 스페이스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입력 스페이스, 이 스트링들의 전체 집합에서 임의의 스트링 하나를 입력을 하나 샘플링을 해요, 랜덤하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P를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아웃풋이 나오겠죠? 리절트가 나오겠죠? 그 리절트가 방금 그 입력에 대해서 expected outcome인지를 오라클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 크래시가 났는지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unexpected다, 크래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버그를 찾은 거죠. 그리고 모아서 리턴하죠. 이게 가장 단순한 랜덤 테스팅 혹은 랜덤 퍼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것도 꽤 이펙티브해요. 이렇게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 사실 프랙티스에서 아주 간단하고 구현하기 쉽고,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리얼월드 소프트웨어의 버그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프로치로만 접근해도
머리를 쓰는 대신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을 많이 들이면 오류가 발견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보통 많이 발견돼요. 근데 어쨌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문제죠. 왜냐면 모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입력을 이렇게 시그마 스타 모든 전체 스트링 집합으로 했지만 이 시그마 스타에 있는 모든 걸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랜덤 프로그램, 별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겠지. 전체 스페이스 입력을 다 받아버리면. 그래서 항상 어떤 서브셋을 받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XML 요새 안 쓰나? 제이슨 파서다라고 해볼게요. 제이슨 파서다. 그럼 얘는 스트링을 받지만 이 스트링이 특정 포맷을 가진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에 부합하는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만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 거지. 임의의 그냥 arbitrary 스트링이 들어오면은 입력을 한 게 아니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고유의 랭귀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오는 인풋을 기대를 당연히 합니다. 웹브라우저, 이미지 프로세서, 컴파일러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앞에서 이 랜덤 퍼징은 그야말로 이 모든 가능한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의미가 없는 인풋을 생성할 확률이 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대부분의 제이슨 프로세서다 그러면은 제이슨 파일을 받아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꾸는 그런 트랜슬레이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이슨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 스트링으로. 그 앞에 대부분 뭐가 있냐면 인풋 밸리데이터가 붙어 있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풋을 들어왔는가를 체크하는. 거기를 통과하는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만 실제 일을 하겠죠. 모든 이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모든 입력에 대해서 값을 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 그냥 아이덴티티 받아서 프린트 한다거나. 어쨌든 쓸모 있는 프로그램은 자기만의 어쨌든 랭귀지가 있을 텐데 그 랭귀지 안에 이 시그마 스타가 이만큼이면 그 랭귀지 이만큼이겠죠. 근데 랜덤 퍼징은 이만큼 스페이스에서 다 샘플링을 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인풋 밸리데이터만 테스팅을 하는 형국이 됩니다. 보통. 자, 그래서 나온 게 블랙박스 뮤테이션 기반 퍼징이라는 거예요.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 자,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은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냐면 일단 seed라고 부르는 어떤 스트링의 집합을 받습니다. 파워셋 노테이션이에요.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파워셋 노테이션. S는 이렇게 쓰는 거랑 참고로 S가 시그마 스타의 파워셋의 원소다 이렇게 쓴 거랑 S가 시그마 스타의 서브셋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S가 어떤 스트링들의 집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런 게 하나 주어진다고 가정합니다. 그걸 콜퍼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거 하나 줘야 돼요. 콜퍼스. 그러니까 밸리드한 인풋들의 집합을 하나 줍니다.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시작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 제이슨 파서를 퍼징한다 그러면 밸리드한 제이슨 스트링을 몇 개 주는 겁니다. 10개, 100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의 이 시드 콜퍼스의 이 시드라고 부르는데 이 시드들의 아주 일부를 뮤테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인풋을 만들겠다. 자, 그러면 물론 뮤테이션을 랜덤하게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풋 이 제이슨 형식이 깨질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전체 형식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그 인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뮤테이션 기반의 랜덤 퍼징, 블랙박스 퍼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assume하는 게 이런 corpus S를 가정하고 입력으로 받고요. 그리고 또 입력으로 받는 게 mutator를 받습니다. mutator. 어떤 mutator small m은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랜덤 캐릭터를 하나 주어진 ABC를 받으면은 캐릭터 하나를 없앤다거나 랜덤하게, 아니면은 하나 랜덤 캐릭터를 하나 추가한다거나 랜덤 포지션에 뭐 이런 식으로 뮤테이터가 몇 개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에서 구현해서 줘야 돼요. 그 뮤테이터의 집합을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력으로, 이게 이제 인풋 두 번째 인풋이고, seed가 첫 번째 인풋이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 seed에서 랜덤하게 하나 선택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이제 select라고 그럴게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그냥 완전히 랜덤하게 선택한다. S에서 완전 랜덤하게 하나 선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풋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어떤 인풋이 들어오고 뮤테이터들이 있을 때 이제 n번 어떤 랜덤 인티저 n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m에서 뮤테이터 하나 골라가지고 주어진 뮤테이터에서 하나 셀렉트를 해가지고 걔를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 인풋에 누적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n번. 이런 함수를 뮤테이트라고 볼게요. 그 입력을 한 번만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n번 적용하겠다. 누적해서. 물론 여기서 n이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 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자, 그래서 블랙박스 뮤테이션 기반의 블랙박스 퍼징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P를 받고 P를 받고 이니셜 seed를 받고요. 그리고 뮤테이터를 받아가지고 seed에서 하나 랜덤하게 선택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seed를 주어진 뮤테이터를 가지고 뮤테이션을 해서 프로그램을 테스팅하겠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면 모으고 리턴합니다. 그거를 주어진 타임 버짓 안에서 계속 반복한다. 당연한 얘기죠. 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블랙박스 퍼징, 뮤테이션 기반의 블랙박스 퍼징이라고 합니다. 뮤테이션 베이스드라는 얘기는 완전히 랜덤하게 인풋을 생성한다는 게 아니고 주어진 밸리드한 인풋으로부터 뮤테이션을 가해서 새로운 인풋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고,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완전히 블랙박스로 보고 있죠. 프로그램의 이 내부를 전혀 쳐다보지 않고 실행 결과만, 최종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그레이박스 퍼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레이박스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양상을 조금 보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레이박스 퍼징이라 그러면 뮤테이션 베이스드에 이면서 커버리지 가이디드 어프로치 퍼징을 그레이박스 퍼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뮤테이션 베이스드라고 하는 거는 밸리드 인풋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고, 걔네들을 조금씩 랜덤 뮤테이션을 가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풋 포맷, 이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이 expect라는 그 인풋 포맷을, 인풋 랭귀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퍼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커버리지 가이디드라는 거는 블랙박스 퍼징은 정말 랜덤 뮤테이션을 가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그레이박스 퍼징은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뮤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이 뮤테이트 인풋으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콜퍼스에 추가를 합니다. 시드 셋에, 시드 풀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커버리지가 증가된 경우, 프로그램에 아직 테스트 못 해본 영역을 가본 입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프라미싱한 인풋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프라미싱한 인풋에 대해서만 콜퍼스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된 인풋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커버리지 증가가 관찰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시드 콜퍼스에 추가를 해서 좋은 입력들의 풀을 유지하면서 걔네들을 뮤테이트 시켜서 조금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레이박스 퍼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박스 퍼징을 하려면 프로그램 실행에 그냥 실행하면 안 되고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아웃풋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 어떤 로케이션들을 실행됐는지, 그런 이제 커버리지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된 커버리지 정보를 같이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f라는 함수를 x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뒤 이그젠플을 가지고 해봅시다. 원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다. 얘를 이제 인스트루멘트 한다는 얘기는 실행될 때마다 커버리지 정보가 출력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각의 라인에다가 뭐 프린트 문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 라인을 뭐 1번 라인이라고 하고 프린트 1을 출력하고, 여기서는 프린트 2를 하고, 여기서는 프린트 3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주면 이 실행할 때 for를 실행하면 즉 이제는 커버리지 정보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되는 그 트레이스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한번 변형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 실행은 인풋을 받으면 아웃풋도 나오지만 커버리지 정보가 같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델을. 자, 코드 커버리지라는 뭐 개념이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스팅할 때 우리가 이 테스팅하는 이 대상 프로그램 PUT의 비헤이비어 중 몇 %나 테스트했는지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실행된 스테이트먼트, 몇 %의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는지를 매트릭으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펑션 커버리지, 전체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가 100개면 그 중에 몇 개가 실행됐는지. 브랜치 커버리지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있는 브랜치, true, false로 나뉘어지는 브랜치들이 총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커버됐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디션 커버리지라는 거는 뒤에서 예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뭐 이 커버리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 아니면은 좀 심플리파이드 패스 커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씁니다. 그레이박스 퍼징에서 주로 그런 것들이 쓰이고요. 뭐 간단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x, y 받아서 z가 0이었다가 x가 3보다 크고 y가 6보다 작으면 z를 x로 어사인하고 z를 리턴한다. 자, 펑션 커버리지를 100%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풋 테스트 케이스 뭘 만들어야 되나요?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뭘 해도 함수는 실행이 되겠죠. 네, 뭘 해도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1,1 해도 실행돼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100%로 한다는 얘기는 얘도 실행시켜야 되고 얘도 실행돼야 되고 얘도 실행돼야 돼요. 그런 입력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려면 테스트 케이스 100% 달성하는 가장 적은 개수의 테스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뭐 4고 y가 뭐 이런 거면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100%가 되겠죠. 근데 브랜치 커버리지라는 거는 지금 요 if문이 있을 때 이 컨디션이 true가 되는 경우랑 false가 되는 경우 두 개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브랜치 커버리지가 100%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브랜치가 true가 되는 경우를 커버했죠. 4,4로. 근데 false가 되는 경우는 지금 커버를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 false가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2,8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false 브랜치를 타고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를 100%로 하려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두 개가 필요해요, 최소. 자, 컨디션 커버리지라는 거는 이 if문의 각 개별 컨디션을 보는 거예요. 개별 컨디션을 보고 이 개별 컨디션들이 true가 되는 경우 그리고 false가 되는 경우 그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x가 3보다 크다. 얘가 true도 돼야 되고 false도 되는 경우도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true, false. 테이블로 그려보면 x가 3보다 큰 이 컨디션이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얘가 true가 되고 얘가 true가 되고 얘가 false가 되고 얘가 false가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false가 되고 이렇게 바꿔서 이런 경우를 찾아도 되고 뭐 앞에 경우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4,4면 어떻게 되죠? 4,4면 얘가 true고 얘가 true고 둘 다 true 이 경우네요. 그리고 2,8은 둘 다 false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입력이 이 컨디션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뭐 4 그런데 y가 6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4,8 그다음 x가 3보다 크면 안 되니까 2,4 이것도 컨디션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는 그런 테스트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컨디션 디시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 브랜치 커버리지를 디시전 커버리지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를 일종의 인터섹션으로 좀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랜치 커버리지인데 브랜치 커버리지만 따지면 우리가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4, 2,8 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얘는 만족하네. 네, 만족하는데 브랜치 커버리지 중에서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하나만 찾아볼까요? 네, 브랜치 커버리지는 100%인데 컨디션 커버리지는 100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4,4로 하면은 둘 다 true니까 둘 다 true고요. true가 되고 뭐 이런 게 되면 되겠죠. 예를 들어 2,4다 그러면은 이 경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절트가 이제 false고 true이기 때문에 브랜치 커버리지는 100% 됐지만 지금 얘에 대해서 우리가 false인 경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컨디션 커버리지는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종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강화시킨 겁니다. 두 개, 브랜치 커버리지도 100%, 컨디션 커버리지도 100%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브랜치 커버리지를 100% 만족시키는 테스트의 집합이랑 그걸 B라 그러면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한 테스트의 집합을 C라 그러면 그 교집합이 곧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인데 모디파이드 앞에 붙은 커버리지도 있어요. 모디파이드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뭐 이런 것도 이제 x가 3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3보다 큰 거, 그리고 y가 6보다 크다가 true가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둘 다 false가 되는 거 하면은 그게 이건 거지. 0,4. 네, 이 경우죠. 이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브랜치 커버리지도 100%고 컨디션 커버리지도 100%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합니다. 근데 뭘 추가적으로 보고 싶냐면 모디파이드가 붙은 거는 어떤 비헤이비어를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냐면 만약에 이 x가 3보다 크다가 true였어요. 그리고 y가 6보다 true, 리절트가 true라고 할 때 얘를 false로 다른 걸 바꿔보고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 false로 바꿔보고 얘는 그대로 이전 거랑 유지가 되도록 유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얘랑 달라지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비헤이비어를 더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우리 지금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보고자 하는 건 뭐 포인트가 아니고 어쨌든 그 커버리지를 조금 더 정교한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을 예를 들어 펑션 커버리지는 너무 코어스하죠. 그러니까 펑션 커버리지 100% 됐다고 해서 테스팅 잘했다고 할 수 없을 거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도 뭐 조금 코어스해요. 그래서 브랜치 커버리지 정도를 주로 쓰고 저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MCDC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표준이긴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할 때는 거기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게 이 MCDC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성이 중요한 경우에.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뭐 브랜치 커버리지 정도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박스 퍼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을 받고 시드 받고 뮤테이터 받아서 콜퍼스를 유지할 거예요. 콜퍼스는 처음에 시드 주어진 시드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covered라고 하는 거는 커버된, 예를 들어 브랜치 커버리지다 그러면은 커버된 브랜치들의 셋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다 그러면 커버된 스테이트먼트의 집합. 버그 찾은 버그들 반복을 계속 하는데, 자, 콜퍼스에서 랜덤하게 셀렉트를 해서 뮤테이트 하는 건 똑같고요. 약간 이게 S였죠? 블랙박스 버전에서는. 지금은 이 콜퍼스, 시그풀이 계속 확장될 거기 때문에 콜퍼스에서 뽑아옵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리절트만 나왔는데 이제는 커버리지도 같이 나와요. 오라클한테 물어봐요. 지금 인풋 아웃풋이 잘못된 거냐, 버그냐. 버그에 컬렉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블랙박스는 여기서 끝났지만, 자, 내가 지금까지 모은 커버리지 이외의 게 만약에 디스커버가 됐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새로운 그 비헤이비어를 엑서사이즈한 그런 인풋을 내가 찾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콜퍼스를 확장을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인터레스팅한 인풋이에요. 그리고 커버드 셋에 현재 커버리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장된 콜퍼스에서 입력을 생성하겠죠. 그리고 점점 더 이 covered 셋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뭔가는 만족을 하는 게 랜덤하게 하니까 찾아질 수 있을 거고, 그게 발견됐다면 꽤 인터레스팅한 인풋이기 때문에 넣어주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커버리지에서 지금 펑션이랑 스테이트먼트 브랜치까지 도달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요. 컨디션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코드 조각 같은 거를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질문? 그 펑션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그냥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재는 것 같은데, 컨디션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저 컨디션 안에 있는 아토믹 컨디션들을 다 실제로 평가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걸 모니터링 해야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인스트루먼트에서 커버리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좀 더 조작이 가해져야 그래야겠죠.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컨디션 커버리지에서 저기 100% 커버가 되는 거 집합을 표현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100%가 되려면 지금 최소 2개 필요한 혹시 그 기준이 기준? 뭔지 아시죠?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저 오른쪽 집합은 지금 원소 2개가 있는데 둘 다 넣어도 저 입헌 상에서는 펄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 지금 모여있는 저 2개의 원소들은 무슨 기준으로 모이는 거죠? 얘네들? 네. 그러니까 폴스가 나오긴 하지만 저 컨디션 개별적인 컨디션 보면 얘 4를 주면은 x가 3보다 크잖아요. 3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y가 얘 폴스가 되잖아요. 네. 그 추가 폴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은 폴스 추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컨디션들은 다 얘는 true도 경험했고 false도 경험했고 얘도 true, false 둘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아, 지금 얘기하신 거는 브랜치 커버리지 얘기예요.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극한의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MCDC 커버리지를 주로 사용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사용하는 근거나 약간 그거를 MCDC 커버리지를 채택하는 어떤 그 레셔넬 같은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자동차 뭐 스탠다드가 있어요. 뭐 ISO 뭐 26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지키는 거죠. 네, 인티어리에서 저런 커버리지를 채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버그가 더 잘 탐색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실제 우리가 퍼징 캠페인을 런칭을 했을 때 실제로 더 잘 나오더라고요. 보고되는 그런 게 있나요?
학계나 산업계에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일단 좋은 질문이고요. 네, 그거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연구해서 하면은 좋은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DC로 잘 하면 MCDC가 정말 브랜치 커버리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냐, 뭐 이런 거를 임피리컬하게 정말 잘 이벨리에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더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단순히 브랜치 커버리지만 100%라 이건 너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아주 뭐 그 사이언티픽한 이유가 있을진 저도 모르겠네 저도. 네. 뮤테이트를 디자인할 때도 그 결과가 밸리데이트시 되도록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좋은 연구 문제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프로그램마다 이 대상 프로그램마다 뮤테이터가 효과적인 뮤테이터가 달라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 A, B가 있는데 얘는 어떤 종류의 뮤테이터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얘는 다른 종류의 셋이 효과적일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어댑티브하게 해야죠. 전적으로 그런 어프로치들이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인가 프로그램 어댑티브 이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아까 질문 있었나요? 저기? 그 브랜치 커버리지라는 질문이 와일드가 브랜치가 같은 곳을 분기하더라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그 분기 같은 경우에는 횟수 같은 것도 커버리지에서 브랜치 커버리지에서는 그거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룹이 그러니까 true, false 이것만 돼도 100% 달성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려면은 이런 패스 커버리지 뭐 이런 걸 좀 도입해요. 네. 좀 질문이 좀 늦긴 했는데 5페이지에 페이지. 네. 블랙박스 퍼징에서 이제 시드랑 페이지랑 집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시드랑 뮤테이션 집합도 결국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저거는 이제 어떤 기준에서 정했습니까? 완전한 랜덤으로 내려왔습니까? 시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네. 그것도 오픈 퀘스천이에요. 사실. 시드도 잘 줘야 됩니다. 시드 어떻게 잘 줄 거냐? 시드도 매뉴얼을 다 줘야 되잖아요. 네. 시드를 어떻게 자동으로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할 거냐? 그런 것도 다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죠.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 블랙박스라는 코드를 안 봐야 되는데 시드 임의를 줘야 되면 사실 코드를 보고 거기서 단서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좋나요? 그 코드 프로그램 분석을 해서 이니셜 시드, 좋은 이니셜 시드를 인퍼런스 해가지고 잘 마련해주면 뒤에 그레이박 서징이 똑같은 게 와도 훨씬 효과가 좋겠죠. 네. 그런 것도 2017년 뭐 이런 무렵에 다 페이퍼로 있는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얼마 안 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뮤테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뮤테이터 이게 추상적으로 좀 표현했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다 지금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그래서 뭐 뒤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질문이 많은데 오늘 이거 사실 더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직도 액티브 리서치 에리어예요. 이 퍼징이라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지가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인스트루멘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레이박스 퍼징하기 위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너무 헤비하게 하면은 사실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블랙박스로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최대한 스팔스하게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뭐 솔루션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스틸 뭐 완벽한 답안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들 계속 질문해서 뮤테이션 어떻게 하냐 그리고 시드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남아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5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네. 오라클은 제대로 만든 건 그것도 애매하죠. 약간 뭐 디퍼런셜 테스팅도 둘 다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죠.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도 버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